근데 당시에 자니즈의 실무자 한 분은 한국 아이돌들과 일본 아이돌들이 같은 무대에 서면 일본 아이돌들은 팬을 빼앗기게 된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콜라보는 어려울 거다라는 말을 직접 한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この番組はカチカチカチカチの提供でお送りします。 안녕하세요. 음악 트레이너 가치입니다. 이것도 여러 번 이야기했던 내용인데요. 일본은 하나의 아티스트의 권한을 하나의 회사가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제가 일본에서 들은 이야기는 일본이 전쟁에서 진 이후에 그런 사회 시스템을 다른 나라한테 개혁을 당했잖아요. 그러면서 그런 재벌 회사들은 해체당하는 시스템으로 갔기 때문에 한 개의 회사가 모든 권한을 가질 수 없다고 들었어요. 어쨌든 이 이유가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들은 얘기인데 어쨌든 한국은 큰 회사들은 어쨌든 한 개의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아티스트의 대부분 권리를 계약을 하죠. 뭐 작은 회사들은 일본과 같이 나눠서 하고 있지만 큰 회사들은 본인이 저작권, 뭐 초상권 보유는 당연하고 이제는 뭐 유통 레이블까지 세워서 모든 것을 그 한 회사가 다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일본은 굉장히 큰 엔터테인먼트 회사들도 아티스트들의 활동 계약은 소속사, 음원 유통은 레이블, 콘서트는 콘서트 기획사가 따로 있고요. 초상권은 출판사, 이 초상권 저작권도 좀 나누어서 막 여러 가지 권리를 각자 다른 큰 회사들이 따로 보유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한 명의 아티스트가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개의 회사가 서포트를 해요. 그래서 이 네트워크가 강력하면 한 개의 회사가 아니라 3, 4개의 큰 회사가 서포트를 하기 때문에 마케팅에서는 더 힘을 크게 얻을 수 있는 장점도 있는데요. 다만 서로의 분야를 정확히 나누고 있기 때문에 각자 분야에서만 서포트를 하고 그 이상은 안 하려고 하는 단점이 생기기도 하더라고요. 여기서 K-팝 아이돌이 일본에 진출을 할 때 어려움이 생기고 있는데요. K-팝의 인기 아이돌 팀이 일본의 큰 레이블과 계약을 하고 큰 콘서트 기획사, 출판사 등과 계약을 해도 이 일본 회사들은 각자 할 일만 하는 거예요. 한국이라면 한 개의 회사가 모든 것을 다 서포트 해주니까 큰 회사랑 계약하면 할 수 있는 게 많은데 여기서는 각자 다른 회사니까 여러 개의 회사와 이 한국 K-팝 소속사는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돼요. 근데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 해외 회사가 들어가서 일본의 여러 개의 분야의 회사 네트워크를 만드는 게. 특히 일본의 K-팝 아이돌 시장은 일본의 음악 업계가 만든 시장이 아니죠. 일본에서 자생적으로 만들어낸 시장, 거기에다가 한국에서 만들고 키워가는 시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업계에서는 K-팝의 엄청 인기 아이돌과 계약을 해도 우리가 얘네들을 데리고 뭘 하지? 특별히 어떻게 마케팅하고 어디에서 홍보를 하지? 어떻게 마케팅 전략을 세워야 하지? 잘 몰라요. 아직도. 그리고 일본 아이돌들과 결국은 파이 싸움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아무리 분야가 좀 달라도 K-팝 아이돌들이. 그러니까 이런 K-팝 아이돌 팀들을 일본 회사가 굳이 열심히 마케팅을 해서 다른 일본의 아이돌 소속사들과 척을 쥐고 싶지 않아 하는 것도 있으니까 우리들은 기본만 할게 너희들이 알아서 해. 뭐 이런 느낌이에요. 실제로 K-팝 한류 초기에는 일본 아이돌 기획사들의 견제가 심했었어요. 한국 쪽에서는 당연히 초기에는 일본의 유명한 아이돌들과 콜라보를 하는 것이 뭐 우리도 아이돌이니까 쉽게 홍보가 되기 때문에 많은 시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당시에 자니즈의 실무자 한 분은 한국 아이돌들과 일본 아이돌들이 같은 무대에 서면 일본 아이돌들은 팬을 빼앗기게 된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콜라보는 어려울 거다라는 말을 직접 한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자니즈의 눈치를 보면서 다른 일본의 아이돌 기획사들도 한국 아이돌들과 콜라보를 하지를 못했었어요. 어차피 한국 팀들은 그 당시에 일본에서 크게 인기가 없었고 그래서 일본 팀들이 한국 팀들과 콜라보를 해서 얻을 것도 없었고 일본 팀들이 한국의 유명 팀들과 콜라보를 한다고 해서 뭐 한국에서 인지도가 생기는 것도 아니었으니까 그 사람들은 할 일이 없었죠. 그때는. 그래서 생각해 보시면 한류 초기, 그러니까 소녀시대, 동방신기, 카라 등 큰 인기를 얻었던 팀들도 생각해보면 일본에서는 약간 따로 분류가 돼서 자신들끼리 활동을 했었어요. 일본에서 있는 큰 인기에 비해서는 일본 아이돌들과 협업을 한 일이 굉장히 적었었어요. 그리고 이 분위기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다만 달라진 점은 그때보다는 K-팝이 일본에서 인기가 훨씬 많아졌죠. 그리고 K-팝은 이제 세계에서 인기가 있으니까 세계 시장이 있죠. 이것들은 장사가 잘 된다는 거예요. 일본에서도. 이러면은 이제 수익 때문에 콜라보가 성사가 되는 일들이 많아지는 거죠. 지금도 뭐 활발히 콜라보를 하고 있지 않지만 예전에 비해서는 일본 그런 아이돌 계열, 특히 자니스 계열과도 K-팝 아이돌 팀들이 많은 콜라보를 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이런 흐름이 있었다. 그러니까カチカチカチカチ일본의 인기 K-팝 아이돌들이
일본의 큰 회사랑 계약을 하고 일본 활동을 시작을 해도 그냥 몇 개의 유명 방송에 나가고 뭐 CD 내고 잡지 발매하고 인터뷰하고 뭐 팬 이벤트 하는 것이 일본 활동의 전부가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럼 한국의 팀이 일본은 외국인데 그 외국 활동을 그 이상 할 수 있는 게 있어?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죠. 근데 그래도 한국이라면 어쨌든 컴백하면 그 한 달 동안은 주요 예능 방송하고 이제는 주요 유튜브 컨텐츠는 싹 돌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커뮤니티, 뭐 SNS 마케팅도 활발하게 되고요. 근데 그에 비해서 일본에서도 엄청 인기가 있는 지금 1티어 K-팝 아이돌 팀들도 일본에서는 활동이 많이 적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 그런 현장, 이벤트, 공연 위주 활동을 하고 있다. 매체에는 많이 나가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 가진 인기에 비해서 활동의 볼륨의 크기가 매우 차이가 난다. 그러니까 사실 일본에서도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을 한국 회사에서는 잘 알지도 못하고 어떻게 연결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근데 일본에 그걸 계약을 한 매니지먼트, 대행을 계약을 한 회사들은 그냥 여러 개로 권리가 쪼개져 있기 때문에 각자 분야의 일만 하고 더 이상 그 이상은 안 하려고 하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이건 사실 한국 회사에서 달라붙어서 막 부탁도 하고 묻고 연결시키고 체근도 하고 보채기도 하고 하면서 해야 되는데 한국 쪽에선 그걸 모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니까 그런 뭔가 갭, 벽이 생긴다. 그래서 지금 결과가 약간 애매한 활동만 하고 있다. 애매하다고 말하기는 어렵고 더 많은 걸 할 수 있는데 최소한만 하고 있다. 적게 하고 있다. 그런 결과가 나온다는 이야기인 거죠. 어쨌든 그래서 뭐 통상적인 활동만 하게 되는 상황. 여기서 이제 제가 일을 하는 거예요. 이런 쪽에 들어가서 중간 역할을 하거나 뭐 기획도 해주고 마케팅도 해주고 어떻게 엮어주고 컨설팅 해주고 뭐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되게 그래서 디테일한 것까지 다 일단은 보면서 얘기는 해드려요. 저는 현장에도 가보고 이벤트 현장, 콘서트 현장도 가보고, 저는 주기적으로 일본에 가면은 당연히 츠타야나 타워 레코드 이런 주요 지점도 가서 분위기도 보고 CD 진열 상태, 현장 이벤트 상황도 보면서 컨설팅을 해드리거든요. 그리고 일본은 그런 약간 수작업이 많거든요. 타워 레코드 같은 지점도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그 팝업이라고 하죠. 이 앨범 소개, 팀 소개 이런 것도 직접 제작하시고 직접 진열하고 뭐 그러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하고 좋은 관계를 가지고 그런 분들한테 좀 부탁을 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하면 그런 것도 다 도움이 되고 사실 그런 것들이 되게 큰 영향을 주기도 하거든요. 뭐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또 저는 재밌는 이야기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